안녕하세요. 핑크랩 민영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PID 제어기 2편이자 마지막 편입니다. 사실 PID 제어기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끝냈습니다. 네, 당황하시거나 황당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모터에 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그거 나도 경험해 볼래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글에서 GitHub 핑크윙크 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저의 레파지토리에 PID 베이직이라는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부터 오늘까지 펼쳐놓은 요 자료, 여기 PID의 개념 .html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오셨으면 저는 이제 기클론 이미 했습니다. 기클론에서 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라스크가 설치된 환경이면 됩니다. 저는 플라스크가 설치된 환경을 이렇게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디펜던시는 요거 하나뿐입니다. 플라스크 요거 하나. 아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파이썬 app.py 요거 하나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속해야 될 곳이 나오고요. 요걸 요렇게 딱 하시면 여기 이제 실행이 됩니다. 오케이, 요 실행하는 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영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왕 켠 김에, 이왕 이 페이지를 이제 오픈한 김에 되게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23,400분 이상이 저희 핑크랩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은 제 의도와 다른 느낌으로 이해하셔서 약간 좀 제가 신경을 써야 하거나 상처를 받는 댓글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댓글들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마음속 한켠에는 그래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를 받아 슬픔도 있지만 네.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모방학습 워크숍 후기도 올라갔네요. 현재 저희의 조회수는 이제 요 정도 선으로 안착이 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되면 요 정도, 한 2, 3일 되면 요 정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거든요. 혹시 영상 뒤에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면 사람들이 힘겹게 출근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로스트 공개 강좌에 또 이제 암 들어가겠네요. 암. 자, 그건 그렇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오늘 PID 제어기 개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PID 제어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시뮬레이션과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하여튼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클론에서 받으시면 나타나는 파일들의 구조인데, 요건 플라스크 서버를 이제 구동하기 위한 파일이고요. 실제로 모든 시뮬레이션은 HTML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즐겨 쓰던 파이썬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요건 제가 클로드 코드한테 시켰거든요. 클로드 코드한테 야 네가 만들어라. 난 이렇게 개념을 줄 테니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GitHub 사이트 제일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 프로젝트는 클로드 코드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라고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예. 수동 제어 모드 요것도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전 지금 어디로 점프할 거냐면 설명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물리 파라미터 조절, 네, 이런 것들 다 넘어가고요. 자, 요 부분입니다. 저는 그림이 오해 소지가 잠깐 있는데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요 그림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살짝 봉을 들려고 하면 모터가 당연히 힘을 내야겠죠. 그죠? 그럼 이걸 실물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모터 끝에다가 뭐 달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컴퓨터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가장 심플해요. 모터가 내는 토크가 뭐냐? 토크가 뭐냐? 모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터 회전축이잖아요. 얘가 회전할 때 생기는 이 힘을 모터의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터가 회전할 때 생기는 힘이라는 것은 전압을 주면 됩니다. 토크를 우리가 보통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에 모터에다가 전압을 주면 비례해서 생긴다. 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전압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옴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옴의 법칙. V는 IR. 그죠? I는 R분의 V.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가 모터의 토크 힘을 발휘하는 I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토크는 저항분의 1에다가 V를 준 거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저항분의 1과 전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뭐 비례 관계를 굳이 개수로 만든다면 토크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이상적인 모터가 되죠. 이렇게 하면. 하지만 회전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모터 자기의 회전 속도 때문에 자신의 힘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것이 역기전력. 그래서 모터의 토크의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많이 꾸밉니다. 상세한 건 문서를 읽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문서 진짜 좋아해요. 참을 수가 없군요. 말을 할 수밖에 없군요. 문서를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죠? 문서의 반대말? 문 닫아.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봉이 모터에 달려 있고요.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라면 우리가 흔히들 얘가 중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가 또 있습니다. 물론 중력의 방향과 각도가 일치한다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때는 축 처져 있을 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력의 방향인데 이 추가 요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이 각도가 있으니까 요렇게 내려오려는 힘이 생기겠죠. 왜? 누가 당기는 거죠? 중력이 당기는 거죠. 중력이. 그래서 이 중력이 추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직선으로 못 내려오고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의 방향이고요. 이게 아까 봉이고요. 이게 세타라고 치면요. 이 길이는 L이고요. 여기 중력은
중력은 9.81 여기고요. 질량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수직한 선을 딱 그으면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뭘까요? 요 길이는 요게 L이라면 그렇죠. L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감쇄가 존재를 해요. 신나게 내려오지만 모터 자체 마찰과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한 감쇄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렇게 각종 토크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봉에 붙어 있는 토크의 힘들은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생략할게요. 자, 그게 이제 이렇게 코드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바인지 파이썬인지 이 순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식들은 언어랑 관계없어요. 컴퓨터 언어랑 관계없어요. 그죠? 그냥 코드의 탈을 쓴 수식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요 식을 갈까요? 요거 단위가 뭐죠? 속도예요, 속도. 속도. 라디안 퍼 세크. 그냥 세타다. 다음에 요거는 중력은 미터 퍼 세크 제곱. 그죠? 그 다음에 각 가속도는 세타 투다. 네, 미분 2번 한 거.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분에 대한 방정식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미분에 관한 방정식들을. 그것이 수치 해석이라고 부르는 과목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 과목을 배웠었죠. 대학원 때도 배웠었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아무리 자동화된 프로그램과 자동화된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게 과목으로 있을 거예요, 공학에.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념 중에 하나가 런지쿠타입니다. 런지쿠타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4라고 이름이 붙은 아이를 쓰죠. 4차 런지쿠타. 네. 런치쿠타를 제가 여기서 소개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아니 실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니는 이 부드러운 선을 우리의 PC에서는 코드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근사화입니다. 여기 있죠. 잘게 쪼개요. 네.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갈 건데요. 네. 그래서 ODE 수치 해석을, 미분 방정식의 수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근사화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직접 구하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 해석도 직접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의 PID 제어기 연습용 코드가 가지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좀 안 할 수는 없어서 HTML에 제가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참, 그리고 RK4, 네, 여기서 4는 버전 4가 아니고요. 4차, 네, 4차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보통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코드로 구해내는 방법은. 그리고 좀 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드 흐름 전체를 보면요. 에러를 계산하고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PID 제어기가 동작하고 다시 런지쿠타를 돌려서 수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PID 제어기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지금 모터와 그 봉이 플랜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 현재 몇 도, 얼마의 가속도, 얼마의 각속도 등이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 나는 목표 각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러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에러를 가지고 PID 제어기가 동작을 해서 다시 적절한 제어 입력이 튀어나오는, 전압이 튀어나오는 형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PID라는 것은 에러의 바로 비례, 에러의 변화량의 비례, 에러의 적분의 비례 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코드로는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게 끝이고요.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PID Pterm, PID Pterm은 그냥 정말 그대로 에러와 원래 개수값을 곱하는 형태. PID의 요거는 에러의 변화율에다가 곱하는데 여기에 필터드라고 돼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원래 미분을 하는 것이 컴퓨터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차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차분한 결과는 매우 떨립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다룬 적이 있냐면 여기에서 공짜술에 가서 엔코더 값으로 속도 계산하고 저역 통과 필터 통과시키기라는 죄송해요. 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요 당시에 제가 이제 엔코더 이야기도 열심히 했었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실제 엔코더 신호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실제 엔코더 신호 깨끗하잖아요. 이 실제 엔코더 신호를 단지 차분만 해도 좀 넘어가자. 죄송해요. 차분만 해도 차분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시간 값 빼기 이전 시간 값 전체로 시간 간격 나누기 이렇게 돼요.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차분한다는 것은 정말 노이즈의 덩어리에 들어가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많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저역 통과 필터, 로페스 필터라고 합니다. 그걸 통과시켜서 저 빨간색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코드 내용입니다. 자, 네, 나머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지요.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면 나는 PID 제어 모드로 바꾸고요. 목표 각도 슬쩍 줘보죠. 그러면 중력 때문에 못 가니까 비례를 살짝 높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I 살짝 높여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막 떠니까 D도 살짝 높여주고요. 이렇게 더 높여줘야겠네. 이렇게 딱딱 좋아요. 딱딱. 네, 요 정도 됐네요. 그죠? 자, I 조금만 높일까? 자, 요 정도.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어 전압이 나오죠. 내가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는 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저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 제어 전압이 일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또 바뀌게 되고요. 좋아요. 자, 이제 하나 더 하면 리셋, 수동, PID.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게 이 트래젝토리입니다. 이제 보시면 갑자기 목표가 바뀌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얘가 이제 충격이 있거나 못 따라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로를 그리기 위한 트래젝토리라는 것을 만듭니다. 현재 시작 각도가 요즘이고요. 목표는 마이너스 90도로 가라고 시켜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목표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실행해보면 저렇게 요렇게 움직여라라고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목표 각도는 플러스로 잡고요. 최대 각속도를 120도 정도로 높이고요. 감속 구간을 0.2초, 감속 구간도 0.2초. 좀 빠르게 대응하라는 거죠. 실행하면 저렇게 이제 요게 트래젝토리라는 작업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목표 각도와 매우 잘 수렴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터 계통은 이렇게 트래젝토리를 만들어 가지고도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트래젝토리가 없으면 갑자기 충격이 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PID 제어기 1편, 2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GitHub에서 충분히 가져가셔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동작시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튜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 방금 얘기했던 트래젝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설명 파일에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저 작은 봉도 미분 방정식을 수치 해석을 해서 적당하게 동작시킬 수 있구나라는 사실과 그걸 저 뚱뚱한 인간이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배포를 해 주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